안녕하세요. 락스이재배 김동주 강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보시면 현재 모집 중인 강의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직접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그린컴퓨터 종로학원에서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상담 신청하기 설문 폼이 있고요. 여기 간단하게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정 상세에 보시면 본 과정에서 다루는 교과목 배우실 수 있는 내용들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HTML, CSS 기초부터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백엔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SQL,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 웹 앱 만드는 개인 프로젝트와 부트스트랩, 그리고 리뉴얼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인 리뉴얼 프로젝트, 그리고 메인 프로젝트인 백엔드와 연동되는 학습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HTML,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리액트, 그리고 뷰까지도 다뤄서 앱을 만드는 다양한 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상담 신청을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웹팩 보도록 할게요. 웹팩 우리 있었죠. 웹팩이 해주는 역할은 우리가 스크립트를 되게 여러 개, 이미지들도 CSS도 HTML도 굉장히 많은 소스들을 작업을 하는데 그것들을 다 불러와서 기본적인 웹사이트는 걔들이 다 분리되어 있지만 이렇게 JS가 많아도 이렇게 CSS가 많아도 그것들을 다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해주면 브라우저는 걔들만 읽어주면 웹사이트가 나오게 그렇게 번들 묶어주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이트 만들었던 걸 여기다 딱 넣고 번들해줘 그렇게 작동 안 해요. 그렇게 작동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작동합니까? 반드시 엔트리에다가 설정을 해주고 요 파일이 들어오면 이라고 해서 우리 어디에 설정을 해줘야 됩니까? 이 인덱스 웹팩 config js인가? 걔에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웹팩의 config js에서 요 파일을 넣을 테니까 이 파일로 해서 렌더링을 해줘 라는 식으로 해서 설정 파일들 다 만들고 했어야 됩니다. CSS도 로드하는 방식이 다 달랐고요. CSS 로드 하려면 CSS 로더 뭐 그런 것들을 별도의 플러그인들 다 로더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얘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마찬가지로 얘가 뭘 해줘요? 일단 패키지가 여러 개 있는 걸 하나로 묶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을 줄이겠죠. 용량을 줄여주고 그리고 얘들이 제공해준 것 중에서 바벨 같은 걸 이용해서 바벨 로더 같은 걸 이용하면 스크립트, 우리가 작성하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하위 브라우징 해가지고 브라우저들 올드한 브라우저에서도 다 작동하는 또는 아직 최신 기능이라서 아직 브라우저들이 구현 안 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다 하위 브라우저 호환이 되게끔 다 바꿔주는 녀석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웹팩이 있으면 바벨을 로드해서 바벨이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해줄 수 있다. 크로스 브라우징까지 해줄 수 있다. 용량도 줄여주고 크로스 브라우징까지도 해주고 작성하면서 그때그때 틀리는 거는 얘들이 또 기본적으로 int.js가 있으니까 틀린 것도 바로바로 눈으로 보여주면서 미연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이 웹팩이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 엔진 최적화, 그리고 메타데이터, 요것들, 사이트맵, 얘들도 우리 수업 다 했고요. 여기에서 메타데이터는 뭐예요? 얘입니다. 메타 네임, 예를 들어 키워드에다가 컨텐트에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뭐 넣어야 돼요? 저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설명, 나는 웹 디자이너고요. 웹 디자이너고 웹 개발자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고 네, 설명에는 디스크립션의 컨텐츠는 뭐 넣어야 돼요? 문장으로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 거 넣어놔야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 메타데이터. 사이트 맵은 뭐냐? 원래 웹사이트가 검색 엔진들은 웹사이트 전 세계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뭐를 해요? 인덱싱을 해요. 인덱싱. 뭐 한다고요? 수집해요. A라는 사이트에 갔더니 키워드는 뭐고 설명은 뭐고 그 사이트에 갔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라고 해서 수집을 쭉 한단 말이에요.
이거 수집할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미리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사이트에는 이런 링크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파일들이 있고 파일들은 이렇게 연결돼 있어 라고 해서 사이트 맵을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이트 맵 제출. 그럼 사이트 맵 제출은 어디서 하는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GA입니다. 이건 통계 그리고 구글의 웹마스터 도구. 네이버도 있어요. 네이버도 웹마스터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당 페이지 안에 있는 것들 검색이 잘 되게끔 메타 정보도 넣어주고 로봇txt도 넣어주고 그리고 모두요 사이트 맵도 제출하고 GA 들어와 있고요. 구글 애널리틱스가 저한테 이제 뭘 알려주냐면 GA를 보고 있고요. 요건 제 블로그 사이트에 이제 코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 사이트를 검색해서 오는 거 횟수, 올가닉 설치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디렉트로 하면 내 주소를 알고 직접 주소 표시를 쳐서 들어온 사람들 그런 것들까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건 제 쇼핑몰이고요. 이 GA를 이용하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쇼핑몰이라고 해볼게요. 쇼핑몰이라고 해보면 쇼핑몰에 딱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을 봤어요. A라는 상품을 보고 그 다음에 어느 페이지로 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만약에 A라는 페이지에 왔다가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 담았어야 되는데 안 담았다. 그런 비율까지 나옵니다. 몇 명이 이 페이지 왔다가 장바구니까지 와서 뭔가를 담았다가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그런 걸 보고 뭘 파악할 수가 있겠냐면 해당 페이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 상품의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단서가 돼요. 여기 전환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페이지가 있을 때 거기에 전환수를 카운트할 수 있거든요. 설정을 해가지고 해당 페이지에 왔을 때 결제 완료 페이지에다가 전환수 카운트할 수 있는 코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바구니에서 전환수 구매까지 해서 완료한 카운트를 셀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전에 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장바구니에는 왔는데 결제를 안 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떤 상품에 가장 많이 담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GA입니다. 이 GA는 코드 하나만 넣어도 되고요. 또는 얘들이 제공하는 스크립트 코드가 뭐 한 10개짜리 코드 있거든요. 그 코드를 넣어도 되고 스크립트 코드도 있어요. 그 스크립트를 직접 넣어도 되고 그래서 모든 페이지 추적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키워드 연구는요. 뭘 통해서 하실 수 있냐면 이것도 구글 트렌드라고 검색을 해보실게요. 그러면 실시간 인기 키워드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탐색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리액트라는 걸 넣었어요. 그러면 리액트라는 키워드로 얼마만큼 조회를 했는지의 트렌드 추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인기도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jQuery 입력했어요. jQuery 입력하면 jQuery 키워드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 기간을 만약에 지난 5년간 해볼게요. 보이십니까? 구글에서 검색하는 키워드로 jQuery는 점점 빈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는 점점 인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사이트를 홍보할 때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될까? 당연히 저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그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키워드 트렌드에서 내 사이트에 홍보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넣을 때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확인해 가면서 네, 여기 좀 전에 링크로 넣어놨어요. 자, 여기 제스트 모카 한번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로 기능들을 구현할 때 그 기능들을 구현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전에 테스트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제스트 모카. 그래서 설명은 보시고요. 여기 링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제스트에 링크 하나 넣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 보면 테스팅 도구예요. 우리 이제 리액트든 프로젝트를 만들 때 npm 예를 들어서 스타트 하면 서버를 실행하는 거였고 npm dev 뭐 build run dev 하면 개발자 모드로 실행하는 거였고 그거 외에도 뭐가 있었냐면 여기 설정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여기 부분에 스크립트 부분에 테스트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테스트 도구 중에 하나가 지금 제스트라는 걸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U 같은 거에는 뭐 바이트 어쩌구가 하는 프로그램으로 검사를 하고 있었고요. 리액트에도 테스트 도구는 있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작성을 하면 그런 식으로 작성하면 얘들이 작성할 때부터 우리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뭐 실행합니까? npm 테스트 실행하면 거기에 아까 누가 있었어요? 예, 스크립트에서 제스트가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한 거에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알려준다고요. 해당 컴포넌트나 그런 것들의 기능이 이상이 없는지를 알려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 종류들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 프로젝트 설정할 때 테스트에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 안의 내용은 직접 써서 해보지 않는 이상은 큰 차이를 여러분이 체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얘들이 스크립트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주는 라이브러리다. 일단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웹 컴포넌트의 개념이 있는데요. 컴포넌트는 앞서 그 컴포넌트가 리액트로 만든 거든, 뷰로 만든 거든, 스벨트로 만든 거든, 컴포넌트가 해주는 역할은 해당 페이지를 모듈화 해가지고 필요할 때 불러올 때 쓰는 거죠. 우리는 리액트에서 얘를 계속 썼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고요. 빛도 여러분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SSR 개념부터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것 같아요. 이것들이 이제 또 추세가 CSR에서 SSR로 추세가 바뀌고 있거든요. 자, 우리 지금까지 작성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CSR입니다. 즉, 클라이언트 단에서 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단에서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그때 화면에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클라이언트 단에서 HTML이나 CSS를 생성하고 그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코드가 서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최종 끝단에서 그때서야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CSR에는 단점이 뭐가 있냐면 밑에 누구랑 구분해야 돼? 얘가 저 SPA랑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순서를 좀 바꿀게요. 여기 이 개념부터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예. 자, 수업하면서 몇 번씩 언급했던 개념들입니다. 첫 번째는 SPA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즉 페이지가 하나뿐이 없어야.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렌더링 된 게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렌더링 됐을 때 페이지가 하나뿐이 없어요. 인덱스. HTML 하나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페이지가 바뀌거나 사용자가 입력한 게 넘어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PA는 말 그대로 멀티플이니까 여러 페이지 A HTML, B HTML, C HTML이 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페이지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게 MPA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MPA들은 보통 MPA는 서버 단에 있는 파일들을 그냥 클라이언트 단에 바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MPA가 보통 CSR입니다. SPA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녀석이 얘가 SSR이고 얘가 CSR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여기 있죠. SSR 서버 단에서 애초에 HTML이나 CSS가 다 돼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저 서버 안에 파일들을 다 생성을 하면 생성할 때 안에 뭐 메타 그 안에 사이트 메타 정보, 키워드, 디스크립션 해서 안에 내용들을 다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게 검색 엔진들이 검색이 돼서 화면에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스크립트 단에서 해석이 된 다음에 그때 보여준대요. 그러면 서버 단에는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검색이 안 돼요. 사용자가 페이지 주소를 열어서 그때 화면에 뿌려줘요. 그때 화면에 뿌려주니까 당연히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CSR의 단점은 검색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든 뷰든 작성을 하는데 그 코드를 서버 단에서 어떻게 하면 먼저 만들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리액트도 얘 방식으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화면에 뿌려지는 방식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리액트도 이제 서버 단에서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식이 되니까 얘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액트로 만들어진 페이지는 HTML이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사용자가 걔를 보는 순간. 서버에는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아이디 루트에 빈 것만 있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실행하는 순간 그때 만들어지니까 검색에 취약하다. 꼭 키워드 걔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더 파고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얘가 미리 이미 페이지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 A, HTML, B, HTML, C, HTML 다 있으니까 로딩 속도가 빨라요. 근데 얘는요. 사용자가 걔를 여는 순간 그때 스크립트가 작동해서 아이디 루트에다가 태그를 다 생성해주고 있거든요. 느립니다. 안에 뿌려질 내용들이 많으면 당연히 느려요. 이 방식이 느릴 수 있다고요. 안에 내용들이 많아지면. 규모가 큰 거일수록 점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흰색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얘가 어느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요? 이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next 그리고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 next라고 읽어야 되나요? 있는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자, next.js는 여기에 한 가지 기본 설명이 빠져 있네요. 얘가 그거 좀 할게요. 얘가 뭐와 유사한 거냐면 부스트랩과 같이 얘가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워크라고 단서를 좀 달아드렸습니다. 즉 여기 안에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이 순수하게 웹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개발하면 탭을 만드는 것도 아코디언을 만드는 것도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HTML, CSS 스크립트가 다 짜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다 짜 있는 걸 우리가 빌려올 때 가장 많이 썼던 게 누굽니까? 부트스트랩이었던 것처럼 부트스트랩이었던 것처럼 넥스트.j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만들었던 거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은 만약에 주소 표시줄로 뭔가를 하려면 우리는 뭘 설치해야 돼요? 라우트를 설치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부모로 타고 들어오는 게 싫으면 우리 뭐 설치했죠? 리덕스 같은 거 설치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얘들이 미리 다 세팅되어 있는 녀석이 얘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라우트, 별도의 리덕스 같은 걸 설치하지 않아도 이게 상태 관리하는 라이브러리지 않습니까? 걔를 설치하지 않아도 얘를 통해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얘는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리액트의 상태 관리에서 하나만 고른다면 뭘 쓸 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상태 관리에서 우리가 써본 거는 하나뿐이 없습니다. 얘뿐이 없어요. 스토어라는 걸 하나 만들고 이 값이 바뀌었어요 라고 해서 제보를 한 다음에 그 스토어에 있는 것들을 구독하고 있던 다른 컴포넌트의 값이 자동으로 바뀌게 해주는 거, 그게 리덕스였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첨조 링크를 들어가 보면 첨조 링크에 뭐 리코일도 있고요. 또 뭐도 있니? 뭐 주스탠드, 그다음에 뭐 조타이 같은 것도 있대요. 근데 맨 위에서 어쨌든 가장 많이 쓰는 건 리덕스, 리액트 리덕스. 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커뮤니티가 풍부한 얘를 쓰겠다라고 해서 이유를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액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가 리액트 기본 문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네. 조금 더 친화적이고요. 대신 이것들의 장점들은 저 리액트 리덕스 대비 가볍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밑에 내용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어쨌든 얘들.